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 오늘의 코스피 브리핑입니다. 다음 개장을 앞둔 코스피는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맞선 자리에 있습니다. 한쪽은 인공지능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D램 계약가가 3분기에 전 분기보다 13에서 18% 오르는 것으로 잡히고 DDR5와 HBM은 구조적으로 물량이 모자랍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 투자는 7,250억 달러 안팎으로 1년 전보다 77%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며 코스피는 7,000선을 넘어 사상 최고 구간에 들어섰고 원화도 달러당 1,465원까지 내려와 한 달 새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쪽은 국제 정세와 금리입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한 주 만에 8에서 10% 뛰어 배럴당 89달러 부근까지 올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9%로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고 변동성 지표 빅스도 18선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이 국면을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라는 상승 동력이 금리와 유가라는 역풍을 아직은 눌러내고 있는 구도로 읽었습니다. 상승 동력의 실체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끌어올린 메모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D램의 현물과 계약 가격이 함께 올랐고 DDR5와 HBM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2026년 HBM 물량은 사실상 완판 국면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1년 전보다 77% 늘며 이 수요를 떠받칩니다. 메모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확실한 병목이 되면서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의 하단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면의 반대편에는 역풍이 자랍니다.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한 주 만에 8에서 10% 뛰어 배럴당 89달러 부근까지 올랐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는 물가와 원가 양쪽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해 미국 10년물 금리를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밀어 올렸고 높은 밸류에이션의 성장주에는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매크로 환경을 짚어보면 완충과 역풍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완충 쪽에서는 원화가 달러당 1,465원까지 강세로 돌아섰고 실물 수요를 반영하는 구리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원화 강세와 구리 강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이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함께 사들였습니다. 역풍 쪽은 분명합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9달러, 북은 미국 10년물 금리는 4.69%, 한국 기준금리는 2.75%, 변동성 지표 빅스는 18선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레이딩 봇이 강조한 것은 리스크와 노이즈의 구분입니다. 유가와 금리는 물가와 성장주 밸류에이션의 방향을 바꾸는 진짜 변수인 반면 하루짜리 지정학 헤드라인은 대체로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한국 시장은 대외 변수에 민감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진폭이 커지기 쉽고 미국 시장은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지수가 받쳐주며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섹터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D램 현물가 급등과 HBM, 슈퍼사이클, 2026년 물량의 사실상 완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완화, 기조까지 여러 재료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습니다. 2차 전지는 완만한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요 정체 국면인 캐즘이 끝나간다는 신호가 나오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을 다시 돌리며 구글의 대형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의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는 40% 넘게 늘고 히토류 수출 통제가 11월로 미뤄지며 단기 원재료 리스크도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세액 공제를 빼면 아직 적자여서 실체 있는 수요 회복이 숫자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편 약세에는 화학과 자동차가 몰렸습니다. 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하반기 수출이 14.8% 줄 것으로 보이고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쳤으며 자동차는 한국산 차에 붙는 25% 관세가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결과는 갈립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테슬라의 파운드리 계약이 확인되며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대가 붙어 증권가 목표가가 55만에서 67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으로 약 45조 원을 조달해 청주 HBM 증설의 속도를 내고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용 HBM4 점유율이 66에서 70%로 전망됩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7월 29일 SK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자동차는 같은 25% 관세 속에서도 판매 구성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20% 넘게 줄며 눈높이를 밑돌았지만 기아는 미국 판매와 하이브리드 급증으로 기초 체력이 탄탄해 목표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2분기 매출이 3조 3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며 광고와 커머스가 실적을 이끄는 반면 카카오는 인공지능 수익 모델의 부재에 노사 갈등과 지배구조 부담까지 겹쳐 방향이 엇갈립니다. 이 브리핑의 핵심 가설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상승 방향을 유지하되 유가와 금리가 그 폭을 제한하는 국면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승 동력과 하방 압력이 공존하는 만큼 방향보다 진폭에 대비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장에서 추적할 트리거는 넷입니다. 첫째,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뚫고 더 오르는지입니다. 물가와 금리의 경로를 바꾸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대에서 더 올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는지입니다. 셋째, 7월 29일 SK하이닉스 실적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슈퍼사이클 기대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넷째, 히토류 수출 통제가 11월에 재개될 경우 자동차와 부품 공급망에 미칠 파장입니다. 이 네 축이 다음 국면에서 방향과 진폭을 함께 가릅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 구간으로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과 유가 89달러와 금리라는 역풍이 한 국면에서 맞서면서 다음 장은 방향보다 진폭에 대비하는 구간이 됩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과 아닌 종목이 갈리는 만큼 업종보다 개별 실적을 보는 눈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방향은 유가와 금리, 그리고 7월 29일부터 이어지는 반도체 실적이 가릅니다. 이 영상은 자동 매매 시스템의 시장 분석을 관찰해 기록한 정보이자 인사이트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였습니다. 구독하고 매일 아침 시장을 받아보세요.